한국 남자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 한국 남성 80%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는 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높은 여성 비율. 피해 사례 등을 비약시키고 통계 등을 곡해해 남성에겐 죄의식을 심고 여성에겐 피해의식을 심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어거지로 증명하는 거야.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여성인권에 기여한 바가 0에 가깝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툭하면 삽질을 거하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평가는 매우 나쁘죠. 오죽하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여성 및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닌 정치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성가족부가 저지른 만행들. 여성가족부는 게임산업 규제와 같은 뻘 법안에 관해서는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반대로 자신들이 진정히 해야 할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큰 사건들이 터지면 덩어리마냥 묵인하는 멍청한 방식을 수년째 고집 중이죠. 여성가족부는 심지어 여성단체에게서도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여성인권 관련 일을 굉장히 못합니다. 여성인권 신장이 아닌 남녀갈등 조장이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중 남성 혐오와 양성 갈등을 심화시켰던 만행들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1. 한국 남자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 여성부에서는 엉터리로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한국 남자들 중 절반이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거짓 선전을 벌였으며, 통계청에서 승인을 취소한 잘못된 통계를 계속 재인용하여 잘못된 통계라고 정정해줘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승인을 취소한 이유는 일반 남성이 아닌 유흥주점,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작성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허나 통계청에서 승인을 취소한 통계를 2017년, 2018년에도 계속 재인용하며 잘못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했다라는 왜곡된 정보가 생산되어 남성 혐오 여론의 단초가 되었죠. 두 번째,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08년 한국의 아동 인구 대비 성범죄 발생 비율은 16.9건이었다. 이는 독일 115건, 영국 101건, 미국 59건에 이어 세계 4위다. 근데 이건 5개국 중 4위였고 조사 대상 5개국 중 4위를 세계 4위라고 왜곡합니다. 세 번째, 한국 남성 80%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는 기사. 사진으로 얼핏 보면 7,355건만큼 살해당한 걸로 오인하기 딱 좋게 만들었죠.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에 따르면 연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폭력, 성추행들을 최소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데 저 통제 행동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거나 치마가 짧다며 옷차림을 제한하고 특정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통제 행동이랑 폭력, 성추행을 같은 선상에 놓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통제 행동이 데이트 폭력이면 한국 여성의 98%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야? 네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높은 여성 비율.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피해자 비율이 높지만 몇몇 국가들, 동아시아와 유럽은 남성, 여성 모두 동등한 비율로 살해당한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 살인범죄 자체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범죄 조직이 많은 나라일수록 남성 피해자 수치가 높다는 거죠. 남성이 많이 살해당하기 때문에 여성 살인 피해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고, 범죄 조직이 난무할수록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범죄율이 높고 전쟁에 있는 나라는 남성 살인 피해자 수 비율이 높고, 치안이 좋은 나라는 여성과 남성 살인 피해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한국이 여성 인권이 낮고 여성 혐오가 심해서 여성 혐오 범죄가 만연한 것처럼 프레임 씌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피해 사례 등을 비약시키고 통계 등을 곡해해 남성에겐 죄의식을 심고 여성에겐 피해의식을 심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어거지로 증명하는 거야. 거짓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그 통계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라는 말이 있죠. 성형외과가 제시하는 성형 실태, 보험사가 내놓은 교통사고 통계,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여성 관련 통계처럼 그 통계의 결과에 이익이 되는 주체가 관여한 통계들은 좀 더 의심스럽게 봐야겠죠.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여성인권에 기여한 바가 0에 가깝고 그냥 욕먹기 싫어서 시대에 맞게 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툭하면 삽질을 거하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평가는 매우 나쁘죠. 오죽하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여성 및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닌 정치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될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워마드, 메갈리아 등 극단주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이고 우월주의의 우위만 뒤바뀐 또 다른 성차별 그 자체입니다. 여성은 일방적으로 착취만 당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남성은 숨쉬고 있는 족족 여성을 착취하는 존재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의해 매순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남학생은 개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한 선천적 속성에 의해 일종의 불합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헛소리를 주입시키며 여성인권 신장이 아닌 남녀갈등 조장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남성들의 대다수는 물론 상당수의 여성들도 여가부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도 10만 명 가볍게 찍었죠. 의미가 있을런진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혹평과
적폐가 루머에 시달리는 국가기관으로 평가받고 만민이 동의하는 적폐인데 어째서인지 적폐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일까 이해가 안 됩니다.